전 국가대표팀 축구선수고요. 지금 고교축구연맹 회장하고 있는 정종선 감독 기억하시죠? 학부모,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이 축구 학생들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학부모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한 사회부의 김지숙 기자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혐의부터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뭐 훈련비 횡령하고 네. 심지어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강남에 있는 뭐 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 또 이제 한국 고교 축구 연맹 네. 회장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뭐 직무 정지돼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종선 감독은 제 세대 저랑 연배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저희 세대도 이름은 기억합니다. 축구 네. 스타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로는 짧게 활동했습니다. 93년, 94년 활동해서 94년에 미국 월드컵에 이제 국대로 출전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는 85년부터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네. 이 이제 K리그 프로 리그에서 활동을 네. 했어요. 여러 이제 구단을 전전했는데 네. 준우승 2차례. 근데 그 이후에 2001년부터 지금 현재 직장에 코치로 들어갑니다. 2002년부터 감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7년 동안 네. 한 고등학교에서 감독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학교 축구부에서는 뭐 왕적 존재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교 또 축구연맹 회장이라는 이 직책이 네. 아무래도 대학에 특기생으로 축구 선수들을 보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학부모에게는 큰 위세를 가졌던 것만은 분명한 네. 사실로 보입니다. 횡령 혐의부터 보면 김 기자. 네. 근데 횡령 혐의가 아직까지 혐의지만 10억 3년간 10억이나 됩니까? 네네. 수년 동안 이제 김장비나 성과급 명목으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네. 그 돈을 다른 계좌에 넣어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을 한 건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입학 채용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채용 비리 의혹까지. 그러니까 명문대를 입학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한 학생이 부모에게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학교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만 돌려주려고 했다.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신의 아들 정모 씨를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에서 받은 회비를 가지고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부적절하게 채용을 했던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 측에서 계약서도 없다.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아들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근거 없이 채용을 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갑질도 일상적이었다고요? 네, 한마디로 학부모들을 일꾼처럼 쓴 건데요. 그러니까 학예 동계 훈련을 가면 학부모들이 5톤 트럭에다가 이제 식기 같은 거를 같이 실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숙소에 정 감독을 위한 식당을 차려놓고 네. 거기서 정 감독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술안주를 준비하는 일도 했고요. 네. 그리고 속옷 빨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 감독이 별장에서 키우는 개를 밥을 주는 일까지 네. 학부모들이 도맡아서 했다는 증언도 자녀를 보도됐습니다. 맡겨놨고 사실상 자녀의 진로가 감독에게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김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들이 참 5톤 트럭에 주방집기를 다 챙겨서 떠나야 하니 동계훈련할 때마다 여기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네. 혐의 한 명입니까? 성폭행 혐의가? 지금 여러 명인데요. 여러 우선 명입니까? 구체적인 증언을 한 사람 한 명이 이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로 좀 상담할 건이 있다. 네.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놀라서 이 어머니는 학교로 달려갔는데 학교로 달려간 어머니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일로 당신이 아이를 전학시키면 우리 학교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축구계에 발붙이기 어려울 거다라는 식의 네. 이 겁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모가 돼서 이 학부모들은 어떤 비위, 아까 갑질 나왔습니다만 성폭행까지 저질러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학부모끼리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유사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네. 혼자가 아니고 복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고 경찰 고발까지 들어갔고 지금 무기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고요. 회장 네. 직무도 직무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얼마 전에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해서 구제 지침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체의 직간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횡령, 이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개시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성폭행 관련 의혹에 대한 정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당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당했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성폭력이든지 성추행 문제라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숙소에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옷 벗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얼마나 이런 답답한 거는 뭐 조사를 받아보면 사실이 밝혀질 거니까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시 입학수로 진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우리 선수들이 이 애들한테 피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성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학부모가 네. 감독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이들이 옷 벗고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숙소에서 네. 이게 학교로 불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성폭행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술자리는 벌어집니다. 학생들이 있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네. 일부 보여주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네. 정말 그럴 수 없는 구조인지. 지난번에 이 동계 국가대표들 네. 성폭행 있을 때도 그 구조상 그 라카룸은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네.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 확인이 지금 필요한 최영일 대목이죠.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렇게 대기 발령 와중에도 김 기자 취재해 보니까 현장에선 여전히 갑질 행사하고 있더라.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1일부터 경남 합천에서 고교 연맹전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은 또 언남고가 결승에 진출해서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캠프를 차려놓고 밤마다 학부모들을 불러서 이제 음식을 차리게 하고 술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용도 또 학부모들이 객출한 회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기 발령 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코치석 옆에 자리를 잡아놓고 학생들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치거나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서울 언남고 축구부원들이 묵고 있는 합천의 한 여관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식당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건물에 정 감독이 보이죠.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객출한 회비로 차린 술상이고요. 저렇게 서빙하고 뭐 이렇게 음식 차리고 이런 거 다 학부모들이 합니다. 네. 오가는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 정 감독이 자신을 고발한 정 감독이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들어볼까요? 국내 불상자 4명 무고죄로 이 사람들은 인터뷰한 사람은 명예훼손죄. 새벽 3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다음 날 또 찾아가 봤어요. 저희 취재진이. 또 술판을 벌였는데 취재진이 들어가자 매우 당황합니다. 들어볼까요? 지금 대기 발령 상태신데 지금 여기서 학부모님들 데리고 무슨 이 학생이 졸업생이에요. 대기발 지금 내가 때리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피해자분들하고 접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피해자인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들 아니세요? 저 학부형들하고 자기가 와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이걸 누가 되셨어요? 어떤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왜 이야기, 동생이 사왔는데 이걸 이까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걸 매일 밤 하셨다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고 이게 매일 밤에 누가 해, 여기? 저희도 어제 와봤는데 어제도 하셨잖아요. 이게 갖다가 애들 시합하는데 이게 할 짓이에요. 저 현장은 어떻게 제보받고 가신 거예요? 네, 학부모님들이 저런 술자리를 기꺼이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네. 내부에서 영상을 찍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가서 지켜보고 아마 이제 일이 불거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폭로해야겠다는 학부모들이 계시고 좀 뭐랄까 소극적인 부모님들 계시고 또는 저 감독의 편을 드는 부모님들도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부모님들 대체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8대 2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 제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8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아까 그 녹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내부 고발한 사람들을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여론이 큼에도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문제 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학부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 이렇게 피곤해하고 그러면 뭐 왜 저러냐 막 그런 식으로 좀 헐뜯는 그런 것도 있었고 부모도 이제 지금
아들 때문에 이렇게 와 있고 하는 건데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거고 실제로 불이익은 애들 그냥 중간에 이게 교체 선수를 빼고 다른 애를 이렇게 띄워놓고 3학년 경기인데 3학년 위주로 해야 되는 경기를 뭐 2학년들의 교체 선수를 이렇게 3학년 되면 이제 애들 원서 쓰는 걸 보면 리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채워야 되는데 경기를 못 뛰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잖아요. 못 채우게 되고 그러면 대학 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기 물론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졌고 횡령액도 아직까지 혐의지만 횡령액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도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김 기자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 학교 운동부 감독과 학부모들 간의 이 가불관계 뭐가 문제입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 선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대학 진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녹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원서 쓸 때 리그 시간을 적어야 되는데 감독이 이 경기에 내보내주지 않으면 네. 리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감독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 네. 그래서 뭔가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구조적인 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문제가 네. 있습니다. 징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직무정지고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또 축구협회 나갔던데요. 오늘 네. 공정위 2차 공정위가 열렸는데 네. 오늘 불참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직무정지 중에 감독이 네. 아이들 시합하는 현장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건 괜찮고 새벽 2, 3시까지. 네. 기자가 이게 무슨 일이냐 취재 갔더니 그때는 아이들 시합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네. 또 항의를 해요. 그리고 오늘 공정위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계좌 분석이랑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 번째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경찰이 신병철을 어떻게 할지 세 번째 조사에 나왔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주숙 기자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